왜 가난하게 될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가난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한국은 엄청나게 발달하는 데 비해서 개인들의 라이프는 그렇게 풍요롭지 않은 걸 보고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원금 보장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존리의 부자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존리 대표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할 시간은 우리가 부자 되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경제 독립. 우리는 그동안 돈에 대한 교육을 별로 받지 않았죠. 그래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배운 사람도 있고, 또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산 인생은 반은 한국에 살았고 반은 미국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35년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오게 된 게 한 10년, 한 12년, 3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관찰한 거는 너무나 놀랍게도 한국은 엄청나게 발달하는 데 비해서 개인들의 라이프는 그렇게 풍요롭지 않은 걸 보고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는 제가 볼 때 금융교육을 해야 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서부터 아주 어린 아이까지 돈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 또 돈을 어떻게 일을 시켜야 될까, 경제 독립이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4, 50분 진행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시니어 라이프 페스타라는 행사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수원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강연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AARP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시니어들을 위한 은퇴자 협회인데, 저도 한국에서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니어 라이프, 또 시니어라고 해서 전부 은퇴한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손자들 다 같이 온 가족이 경제 독립하는 그런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그거에 관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2013년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그 메리츠 자산운용이라는 회사에서 CEO를 한 거의 10년에 가까운 CEO를 했고요.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나서 지금은 제가 하는 거는 한 명이라도 더 경제 독립을 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독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뭐 어떤 전문적인 금융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경제 독립하는 거는요, 매일매일 내가 어떤 라이프를 사느냐예요. 다시 얘기하면 라이프 스타일이 결정합니다. 그 라이프 스타일이 경제 독립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냐, 아니면 경제 독립을 하지 못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냐, 그게 갈립니다. 인생은 비교할 수가 있는 게요, 우리 마라톤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마라톤을 뛸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유리할까요? 하루라도 일찍 떠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찍 준비하는 사람.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이미 70이 넘었어. 나는 60이 넘었어. 지금도 괜찮을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우리 유태인처럼 나, 그 다음에 내 자녀, 그 다음에 내 손자. 그래서 유태인은 그 패밀리가, 온 패밀리,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경제 독립하는 거를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 한국은 그런 여건이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다못해 주식 투자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착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할 건데요. 제가 한국에서 최초로 돈 얘기하는 학교를 차렸습니다. 제가 이걸 왜 차렸냐면요, 아이들 와서 어렸을 때부터 부자 되는 공부를 합시다 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희망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 뭐 부산에 계시든 대전에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와 같이 노후 준비, 그러면 경제 독립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녀들한테도 그렇고요,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다시 얘기하면요, 노동자와 자본가의 차이예요. 자본가는 뭘까요? 여러분들, 자본가가 부자가 될까요? 노동자가 부자가 될까요? 당연히 자본가입니다. 자본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소유하는 사람이에요. 소유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비즈니스를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비즈니스 소유한다는 게 뭐예요? 주인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주인이 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창업하는 방법이 없죠. 아니면 난 창업할 돈도 없고 창업할 의지도 없어요. 월급쟁이 하고 싶습니다. 상관없어요. 대신에 뭘 해야 되죠? 내가 기업을 소유해야 돼요. 기업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우린 주식 투자를 잘못 알고 있어요. 주식 투자하면 다 뭐라고 그러죠? 저거 투기야. 저거는 하면 안 돼. 부도덕한 거야. 그렇게 배웠죠. 전 세계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나라는 딱 두 나라입니다. 한국, 일본. 불로소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주식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잘못된 금융 주식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죠. 이제 요새 바뀌었죠. 주식시장도 올라가게 되고 자본가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다. 매일매일 주식을 사 모으는 거다. 그겁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하죠. 자본가가 되려면 여러분 자녀들한테 창업을 하라고 그래야 돼요. 창업. 좀 거창해 보이죠. 창업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취직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데 취직하는 것만이 경제 독립하는 걸로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내가 창업 아이디어를 어렸을 때부터 찾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엄청나게 창업하고 싶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금융이 발달하면서 미국같이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융교육이 필요해요. 지금부터는 투자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뭘까요? 자녀들한테, 손자들한테 뭐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창업해라. 실패해도 괜찮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린아이가 창업하려고 하면 뭐랄까요? 어렵죠. 프라블럼이래요. 계속 문제가 생겨요. 돈이 없는 문제가 생기고 또 사업이 실패할 염려도 있고. 근데 영리한 사람은 뭐예요?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피하는 거죠. 그래서 피하는 젊은이들이 많으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창업 정신이에요. 이거는 금융교육이에요. 주식은 위험한 게 아니라 반드시 관심이 있어야 되고 투자해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뭐죠?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느냐,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느냐. 아주 중요하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죠. 그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노동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경제 독립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돈이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잠도 자야 되고요, 놀러도 가야 되고 가끔 아프기도 합니다. 노동력의 한계예요. 근데 돈은요, 잠을 안 자요. 24시간 일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를 일하게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우리나라가 지금 노인층이 빈곤율이 높은 이유가 그래요.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만 갖고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노동과 자본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노동과 자본인데 노동만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은 잠잔 겁니다. 그렇죠? 자본과 노동이 같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게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은 끊임없이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요. 보죠? 월급은 쥐꼬리만큼 줬는데 그대로 갖다 붙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자기가 왜 가난한지 몰라요.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했고요. 마케팅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난 뭐 디자이너 백이라든가 비싼 시계를 사는데 서민들은 그거를 사죠. 비싼 식당에 가서 사 먹고.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국의 많은 학원들, 죄송하지만 학원들 다 돈 갖다 주죠. 근데 어떻게 돼요? 학원들은 부자가 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가난하게 되는 거죠.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금융교육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내가 왜 가난하게 되는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 거는 좋은 게 아니다. 내가 부자가 돼야 된다. 그 생각을 잃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죠?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라. 이게 그 뜻이에요. 내가 돈을 오늘 10만 원 썼다, 5만 원 썼다. 그만큼 나는 가난해진 거죠. 근데 그 돈 가지고 나는 ETF를 샀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순간 그 돈은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초이스가 중요할까요?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그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써서 없어지는 게 좋을까요? 이게 사람들은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못 해요. 근데 부자들은 항상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내가 이걸 안 했을 경우에 그 돈으로 나를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오늘 10,000원어치 커피를 안 사 먹고 그 돈이 내가 ETF로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다른 라이프를 사는 거죠.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의 증가 속도는요, 내 노동의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그리고 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잠도 자야 되고 또 휴가도 가야 되고 하죠. 근데 돈은 잠을 자지 않는다. 그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요. 복리의 마법 여러분 들어보셨죠? 복리의 마법. 복리의 마법은요, 정말 신기합니다.
설마 그랬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엄청난 부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복리를 이해하는 사람과 복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복리가 무엇일까? 제가 항상 그 강의 때마다 퀴즈를 내요. 당장 여러분들 10억을 드릴까요? 아니면 오늘 100원으로 시작해서 2배씩, 내일 200원, 400원, 800원, 1600원, 3200원, 30일 되는 날 그 돈 드리겠다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답일까요? A가 답일까요? 아니면 B가 답일까요? 좀 망설여지시죠? 10억이 워낙 크니까요. 그죠? 근데 사실은 답은 B예요. B가 얼마인지 아세요? 530억입니다. 깜짝 놀랐죠. 처음에는 보잘것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엄청난 부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부자들은 이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돈 쓰지 않고 돈을 귀하게 여기고 그 돈으로 투자했더니 나중에 노후 준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잘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특히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얘기 많잖아요. 젊어서 다 쓰면 야 내가 다리가 튼튼할 때 놀러 다녀야지. 이제 그러한 핑계를 대고 돈을 다 써버립니다. 투자를 안 해요.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돈이 일을 안 한 거죠. 근데 내가 더 이상 노동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하죠? 그때부터 나는 내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커피들 마셔라, 사교육 쓰지 마라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영리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경제 독립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배우자, 자녀들한테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워런 버핏은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의 노후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100%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연령이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70세가 되신 분도 있고 50세, 60세 다 다르죠. 당장 생각을 해야 되죠. 혹시 여러분들 노후 준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있지 않다 그러면 당장 시작해야 되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회사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회사 직원들이 나를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전혀 다르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주식에 대한 개념은 좀 다를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 어떤 건지 제가 대강 짐작이 가죠. 어떻게 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몇 퍼센트 벌었어요. 몇 퍼센트 손해봤어요. 그거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고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나는 어떤 주식, 나는 어떤 ETF를 어떻게 소유하고 있어요. 몇 주를 갖고 있어요. 이게 답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주식 투자를 가격을 맞추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주식은요, 인내예요. 그리고 시간의 싸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반드시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가난하게 될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가난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교육이에요. 더 이상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부자 안 됩니다. 사교육하고 거기 돈 쓰고 선행학습, 절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부자가 되지 못해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주식을 사주는 게 1000배, 10,000배 훌륭한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 편견을 깨는 게. 공부 잘할 필요 없다. 그리고 앞으로는 AI 시대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내가 부를 창출하는 거는요, 이 불가능에 가까워요. 지식을 갖고 있는 걸로 부자가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그렇죠? 회계사들 직장 갖기 힘들다고 그러죠. 앞으로는 많은 직장들이 없어지거나 필요 없을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도 제가 볼 때 기계가 훨씬 잘할 겁니다. 로봇이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에서 깨야 돼요. 내가 의사나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렇게 해서 버는 거는 결국 내 육체가 버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돈까지 다 쓰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결국 로봇이 다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될까요? 투자를 가르쳐야 돼요. 투자를 가르치고 그 아이가 주식을 모으게 하고 ETF가 뭔지 그런 거 가르쳐야 돼요. 그게 금융교육입니다. 절실해요. 미국은 이걸 가르치죠. 한국은 안 가르쳐요. 일본도 안 가르칩니다. 이게 나중에는 엄청난 경쟁력의 차이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동차도 너무나 많이 비싼 거 타고 다니고 자동차를 보고 저 사람은 부자구나, 가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 그런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 잘못된 보험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 펀드로 바꿔야 됩니다. 보험은 대부분 뭐예요? 원금 보장형이에요. 원금 보장이라는 거는 죄송하지만 전혀 내 노후에 도움이 안 돼요. 원금 보장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내 돈이 일을 하는데 원금 보장이라는 건 마치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에서 안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내 돈이 이불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돈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보험 상품이 그런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죠. 어떤 라이프일까요? 이제는 부자처럼 보이면 안 돼요.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요. 부자가 되는, 여러분들 자산이 늘어나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산이 어저께보다 오늘 늘었나? 6개월 전보다 내 돈이 늘었나? 1년 전보다 내가 재산이 늘었나? 그걸 따지셔야 돼요. 대부분의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두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게 되고 불안은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자포자기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당장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제 보통 그 미국에서 쓰는 용어예요. want라는 말이 있고 need라는 말이 있죠. need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쌀을 사거나 뭐 식량을 사거나 전기세를 내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지불해야 되겠지만 이 want라는 거는 꼭 필요하지 않는 건데도 사는 거죠. 왜? 습관이에요. 항상 뭐 백화점에 가서 비싼 물건을 사던 습관은 끊임없이 사들입니다. 그게 노후를 버리게 되죠. 특히 여러분 자녀들한테는 이런 걸 가르쳐야 되겠죠. 이게 안타깝죠? 이게 노후 자금을 위해서 투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사교육비에 쓰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사교육비의 대부분의 돈을 탕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남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두려워서 그러는 거죠. 깨어나야 돼요. 우리 애가 공부 못하는 거는 전혀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고 다른 데에는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공부 잘하는 얘기 안 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1등을 하라고 그래요. 1등 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1등 하라는 얘기는요, 유태인은 남들이 안 한 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유태인들이 그 선두를 달리는 이유가 그런 작은 철학이에요. 우리 한국도 그런 철학이 필요합니다. 모두 가서 국영수를 잘하면 출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대는 끝났다. 이미 옛날에 끝났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돈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죠. 호주는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4시간이래요. OECD 국가 평균이 2시간 30분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돼요? 48분밖에 안 돼요. 왜? 아이들 학원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아이들을 학원에서 교육하는 거죠.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점수 경쟁을 하고 있죠. 점수 경쟁에서 벗어나야 돼요. 점수 경쟁에서 우리 아이들의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다. 수학을 잘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모든 거를 시험 점수를 따지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얘는 1등급이다, 얘는 2등급이다. 너무나 중요하지 않은데 이 아이를 선한 부자로 만들려고 교육을 바꿔야 돼요. 선한 부자로 되는 아이들이 많을수록 그 나라에 드러난 건강한 사회예요. 착한 부자들이 나와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거를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점수 경쟁하는 겁니다. 점수 경쟁하는 나라는 죄송하지만 부자가 되기는 힘들어요. 일본이 그랬죠. 일본은 지금 정신 차리고 있어요. 일본은 지금 공부 잘하는 얘기 안 합니다. 사교육비 안 해요. 정신 차리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뭘 할까요? 스포츠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자살률이 일본이 항상 1등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한국이 1등이죠. 우리 교육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돼요. 액티브 인컴이라는 거, 패시브 인컴.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잘 생각했어요. 내가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 거는 그걸 액티브 인컴이라고 그래요. 내가 내 노동력과 내 시간을 써서 돈을 버는 게 액티브 인컴이죠. 이게 영원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늙잖아요. 언젠가는 나는 은퇴할 거잖아요. 이것만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패시브 인컴이라고 그래요. 패시브 인컴 뭐냐?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연금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내가 투자한 것들이 이제 크게 돼서 배당을 주거나 이자 소득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시브 인컴을 뭐라 그래요? 불로소득이라고 그래요. 저는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불로소득은 나쁜 거래요. 부소득하대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부소득한 게 아니라요. 패시브 인컴이 없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내가 60이 됐는데 70이 됐는데 배당 소득이 없다? 이자 소득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죠. 한국이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은퇴를 하지 못하는 나라예요. 잡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인층이 은퇴를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젊은 사람들의 직장을 뺏게 되죠.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지죠. 일본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차근차근 노후 준비를 하는 거.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양한 교육이 돼야 되고요. 금융교육해야 되고 창업해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당장 시작해야 돼요. 이게 이제 한국은 이제 고령화 시대가 정말 엄청나게 빨리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요. 한국은 곧 없어질 거다. 지금 출산율을 가지고는요. 그죠? 그 다음에 북한에서 남한하고 싸울 필요 없다. 그냥 내려오면 된다. 한국 사람 숫자가 없을 거다. 지금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될 텐데. 인구도 없을 텐데. 그런 끔찍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을 놓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죠. 지금부터는 문제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는데 왜 우리나라는 남들이 겪지 않는 고통을 겪어야 될까요? 왜 연세 드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까요? 왜 은퇴를 못할까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교육 시스템의 문제라고 봐요. 공부 잘하는 교육은 이제 더 이상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점수 경쟁하는 것, 그런 교육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죠? 금융교육 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 창업하라고 그래야 돼요. 혼자 창업하기 힘들면 여러 명 친구들 같이 하는 겁니다. 최근에 엔비디아 어땠어요? 저는 감동적으로 받았어요. 젠스 후앙이라는 사람이 창업할 때 다른 창업하는 두 사람하고 식당에 가서 창업하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 세 명이 창업하겠다고 의기를 투합하는데 세 명이서 근데 지금부터 뭐 하지? 그랬다는 거예요. 계획도 없으면서 창업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무모해 보이지만 그게 창업 정신이에요. 자기 걸 하고 싶은 거, 세상을 바꾸고 싶은 거, 부자가 돼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 골드만삭스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 강대국이 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미 우리 한국 6번째로 되신 거 아시죠? 일본이 7번째가 그렇다고 해요. 이미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자질을 다 갖고 있어요. 종교 분쟁 없죠. 안전하죠. 근면하죠.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대로 가게 되면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세계의 강대국에서 밀려나서 결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그랬어요. 지금의 한국 정도까지 올라온 나라는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조금만 더 하질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후진국으로 전락한 예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부자가 되라고 해야 되고요. 부자가 되는 사람, 미국의 부자가 되는 사람 어떤 거냐 물어봤더니요. 도덕성, 사교성, 호기심, 투자,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저는 이 중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된다. 미리 투자해야 된다. 유태인은 몇 살부터 투자할까요? 13살부터 투자하죠. 그래서 공부 잘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좋은 학교 나왔다는 거 한 명도 없습니다. 성적이 좋다고 부자 되는 거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돈 생기면 무엇부터 합니까? 제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택시를 탈 때마다 택시 기사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노후 준비 하십니까? 주식에 투자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아이고 돈이 없어요. 투자할 돈이 없어요. 그거는 투자할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죠. 순서가 바뀐 거예요. 돈 생기면 너부터 폐해라. 본인부터 폐해라 이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100만 원 생기면 10만 원을 무조건 나의 노후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10%밖에 안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10% 갖고 안 돼요. 20%, 30%.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돈 생기면 무조건 나의 노후를 위해서 투자해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안 하고 계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연금저축펀드 계좌, 연금저축보험이 아닙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여시고 거기다가 ETF 사세요. 한국도 좋고 미국도 좋은데 저는 한국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고 또 한국 기업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코스피 200 지금부터 모으기 시작하는 거고요. 온 가족이 같이 하는 겁니다. 자녀들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자본가를 키워야 되겠죠. 어렸을 때부터 자본가를 키워야 돼요. 네가 자본가가 되라. 자본가라는 거는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다. 주식을 소유한다는 거는 내가 창업을 해도 좋고 아니면 주식을 사는 것도 좋고. 유태인들이 많이 하는 거죠. 손자들한테 장난감 사주지 말고 주식을 사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30년 후에 20년 후에 굉장히 많은 자본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국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창업합니다. 35세에 창업가들이에요. 엄청난 부자죠. 주식 투자는 이제부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내가 자본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왜냐하면 내 돈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식을 사는 이유는 뭘까요? 남이 나를 돈을 부자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순간 그 회사의 임직원들이 나의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 잘못 생각했다 그러면 지금 조금 다르죠? 주식은 소유하는 겁니다.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수익률 얘기를 하죠. 언제 사서 언제 팔을까요? 그거는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건데요. 주식은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은퇴했을 때는요, 내가 은퇴했을 때 돈이 얼마가 필요할까? 미국에서 보통 4%를 얘기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1년 생활비에 25배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주식 투자라는 거는 마치 나무를 심는 거랑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무를 심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무를 심게 되면 어떻게 되죠? 풍파도 있게 되고요. 또 겨울에 서리도 얽게 되고 또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큰 숲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걸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나는 어떻게 돼요? 함부로 쓰는 돈, 사교육비, 잘못된 보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크게 자라게 돼 있어요.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내 노후 준비도 그렇고요. 주식 투자도 그렇고 결국은 시간의 싸움이에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식을 뭐 차트를 보거나 뭐 이게 뭐 주식을 뭐 내가 언제 사서 언제 파는 거 뭐 여러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죽었다 깨나도 못 맞춥니다. 하나 맞출 수는 있어요. 좋은 기업을 사서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큰 돈이 된다. 그거 하나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좋은 기업을 고르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죠. 좋은 기업을 아는 것도 귀찮다.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ETF 사면 돼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ETF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해요. 자꾸 야 이거 산다 언제 팔지? 그거는 잘못된 투자 방법이에요. 타이밍을 맞추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은퇴한 다음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패시브 인컴이에요. 내가 은퇴하더라도 기업들이 나한테 배당을 줘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부자들은 다 갖고 있어요. 부자들은 배당을 받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걸 준비를 안 했어요. 그 배당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직업을 계속 잡아야 돼요. 불행하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부동산, 주식 어느 게 더 많이 올랐을까요? 당연히 주식이 많이 오릅니다. 사람 잘 몰라요. 부동산만 올랐다고 착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의 가장 큰 문제죠. 부동산 비중이 재산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부동산에만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일본도 그랬습니다. 일본도 부동산만 투자했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30년 내내 하락을 갖고 왔죠. 그래서 지금은 일본이 35%가 부동산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부동산을 싫어서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부동산에 들어간 돈이 주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부동산은 일하는 자산이 아니에요. 가치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업에 들어가는 거, 기업은 끊임없이 연구를 하죠. 돈을 벌 국리를 하죠. 수출을 하고 물건을 팔고 물건을 더 싸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죠. 여러분 돈은 어디 들어가야 돼요? 부동산에 들어가야 돼요? 주식에 들어가야 돼요? 주식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우리 주식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주식은 도박이다. 맞추는 거다. 가격 맞추는 거다. 그게 가장 제가 한국에 와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주식 가격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대신에 그걸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이 당연히 주식에 투자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게 되면 그 주식은 올라가게 돼 있죠. 너무나 다행하게도 한국에서 정부가 주식시장의 중요성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있는 거예요. 전 너무 감사하죠. 주식에 돈이 들어가야 된다. 너무나 맞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커져야 된다. 근데 외국인 자본이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되죠? 요새 하는 상법 개정이 너무 중요하죠. 상법 개정이 뭐예요? 결국은 주주들의 권리가 높을수록 회사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죠. 일본이 요새 30년 만에 깨닫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한국보다 더 합니다. 주주들의 권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사주라든가 이런 거에 엄청나게 기업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북이 1 미만인 회사한테는 회사들이요 이유를 써야 돼요. 자기네 주식이 왜 1 미만인지. 그래서 일본 주식이 어떻게 됐죠? 사상 최대를 끌었습니다. 한국도 지금 사상 최대를 뚫고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이 주식 투자 문화를 바꿔야 돼요.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다. 주식 투자는 온 국민이 해야 된다. 미국이 결정적으로 금융 강국이 된 이유는요. 1975년에 법을 바꿨어요. 퇴직연금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 골자는 뭐냐면 401K라는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예요. 그때부터 젊은 사람, 그다음에 월급쟁이들이 주식에 투자하게 됐고 기업이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25%에서 50%의 돈을 더 대줬어요. 기업, 정부, 그다음에 개인이 합작을 해서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해야 되고 결정적으로 뭘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 갈 거를 힌트를 주는 거예요. 창업을 한 거예요, 미국. 그래서 새로운 기업이 나오죠. 혁신적인 기업이. 구글이 나오게 되고 아마존이 나오게 되고 애플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자본과 혁신적인 기업, 그다음에 창업 정신이 합치면서 엄청난 기업이 나오게 된 거죠. 한국도 그렇게 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능력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영리하고 다만 여태까지 안 한 겁니다.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자본시장이 확장이 돼야 되고 외국 자본이 들어야 되고 지금 일본은요 외국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아 일본이 변하는구나. 일본 기업이 비싸지 않구나. 같은 식으로 외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업이 나와야 돼요. 중소기업에 나와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점수 경쟁이 아니고 나는 이거 할 거야. 나는 저거 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다양한 산업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새로운 기업이 어떻게 될까요? 상장이 되는 거예요. 코스닥이 됐건 코스피가 됐건 거기에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을 따라올 나라가 솔직히 없어요. 저는 전 세계를 다녀봤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어느 나라는 종교 분쟁이 있고 어느 나라는 교육이 너무 안 돼 있고 어떤 나라는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고 어떤 나라는 다 문제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다 돼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돈 교육을 안 한다는 거. 그다음에 창업 정신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거. 이 두 가지만 있으면요, 전 대한민국은 잘못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요, 주식이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아직도 가격을 맞추는 걸로 착각합니다.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삼성전자 얼마 주고 샀을까요? 제가 코리아 펀드 매니저였거든요. 91년에 얼마였을까요? 몇천 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죠? 몇백만 원이잖아요. 주식 분할을 해서 그렇지 지금 가격으로 몇백만 원 된 겁니다. 결국 뭐예요? 시간이에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주식 투자에 돈 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비밀번호 잃어버린 사람, 이민 간 사람, 낮잠 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식 투자한다고 매일 쳐다보죠. 가격 언제 팔까 언제 살까. 그건 투자가 아니죠. 그건 카지노에 가는 거죠. 여러분 카지노에 가는 건 투자가 아니죠. 타이밍을 맞추려고 그래요. 야 언제 사서 언제 팔을까.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절대로 맞출 수 없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 왜 해요?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주식 비중을 다르게 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30살이다. 저는 100%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내가 70살이다. 그러면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게 110에서 자기 나이를 뺀 게 주식 비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20대 청년이다. 100% 주식에 투자해야 되죠. 그죠? 투자와 도박의 차이를 몰라요. 투자와 도박의 차이가 뭘까요? 투자는 내가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누구는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죠. 그거는 의견의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죠? 삼성전자는 계속 돈을 벌려고 할 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는 있죠. 그렇지만 나는 예측을 하는 거죠. 이 회사는 계속 돈을 벌 것이고 얼마큼 많이 벌 것이냐 의의 다를 수가 있지만 돈을 벌 거니까 난 거기에 투자할 거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죠. 도박은 뭐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지노에 가면 뭐예요? 슬롯머신을 하겠죠. 내가 알 수가 없죠. 그건 도박이죠. 투자와 도박의 차이. 투자를 하면서 도박하는 사람은 뭐예요? 매일 샀다 팔았다는 사람이죠. 이 회사는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어저께 삼성전자하고 오늘 삼성전자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가격만 변해요.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죠? 영리한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 사면은 10배 될 거예요.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안 있겠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시간에 투자한다. 주식 투자는 시간에 투자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자들한테 자녀들한테 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의 퇴직연금을 주식형으로 바꿔야 되고요. 연금저축펀드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안 한다고 그러면 저는 할 말을 잃어요. 아직도 투자 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IRP,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안에 펀드 안에서 ETF를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코스피 200 ETF도 있고요. 또 S&P 500도 있는데 저는 한국 거를 많이 사라고 그래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기업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600만 원은 무조건 채워야 돼요. 세금 돌려줘요. 무지무지한 거예요. 그럼 600만 원이면 어떻게 되죠? 하루에 한 달에 50만 원이죠. 한 달에 50만 원이 뭐예요? 하루에 15,000원이에요. 그것도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15,000원이면 어떻게 해요? 커피 3잔 값이에요. 근데도 투자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당장 열어야 되겠죠. 연금저축펀드 계좌 열어야 되겠죠. 요새는 핸드폰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 하루에 2만 원 무조건 시작하셔야 됩니다. 안 하고 있다 그러면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내가 퇴직연금이 DB형이 있고 DC형이 있습니다. 근데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지금부터 알아서 DC형으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원리금 보장에는 하지 말아라. 원리금 보장이라는 거 원금 보장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최악의 초이스입니다. 이게 그렇죠? 퇴직연금이 한국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투자가가 영어로 인베스터예요. 그죠? 인베스터입니다. 인베스터는 뭐예요? 투자가.
오른쪽 사람이에요. 투자하고 그냥 뒹굴뒹굴 자는 사람이에요. 트레이드는 어떤 사람이에요? 매일 사고 파는 사람이에요. 누가 돈을 벌까요? 오른쪽 사람이죠. 그래서 그 금융 문명이, 대한민국은 아직 금융 문명 국가예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금융 문명률은 세계에서 한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을 부자로 만드세요. 제발.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야 돼요. 자녀들한테. 아이들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야, 너 부자 되라.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금융 사기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내 금융 주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저런 얘기하면 맞는 것 같거든요. 어떤 주식 사면 이거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문가인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그 사람한테 돈도 보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했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투자에는요, 전문가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전문가라고 안 해요. 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와이프도 저보다 수익이 훨씬 좋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결국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전문가에 속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주식 사세요 하면 절대로 믿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사기치는 거랑 똑같아요. ETF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흔들리지 마세요. 뭐 주식이 어떻게 될 거고 뭐 한국이 어떻게 될 거고 믿지 마세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가격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5년, 10년, 20년을 다뤄보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주식 투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른 거는 저는 약간 훈련을 더 받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펀드 매니저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그동안 투자 경험이 많다. 그런 정도의 그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전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겠죠. 주식 투자는. 그리고 월급이나 수입의 10% 연금저축펀드 계좌 이용해야 되겠죠.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그러면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셔야 돼요. 연금저축보험은 대부분 원금 보장형이에요.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리딩방, 기타 전문가 절대로 속지 마세요. 리딩방은 정말로 속지 마세요. 그분들이 여러분들보다 요만큼도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입니다. 리딩방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차트 분석은, 단기적인 차트 분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에 두려움 없어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내가 기업에 투자하는 거지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내려갈 때도 사고 올라갈 때도 사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커피 사 먹을 돈 안 사 먹었다고 해서 내가 무슨 병이 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다. 시간에 투자하는 거다. 잊지 마셔야 되고요. 주식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다. 투기가 투자 아시죠? 투기는 내가 알 수 없는 거에 돈을 넣는 게 투기예요. 투자는 내가 알 수 있죠. 아, 이 기업은 앞으로 계속 돈을 벌 거다. 나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꾸준하게 사기만 하면 된다. 그죠? 그건 아주 중요하죠. 온 가족이 같이 해야 돼요. 오늘부터 당장 해야 됩니다. 단기간에 주식 투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연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패시브 인컴이에요. 내가 이 다음에 노동력이 없을 때 거기서 배당도 주고요. 이자도 주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액션 플랜이에요. 액션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어떻게 해요? 당장 시작해야 돼요. 만약에 계좌가 없다 그러면 오늘 당장 열어야 되겠죠. 핸드폰으로 여세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버짓, 불필요한 거를 없애야 되겠죠. 사교육비. 이게 가장 나의 노후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도 보험. 자동차 너무 비싼 거 아니면 없으면 좋아요. 요새 한국처럼 교통수단이 좋은 데가 없죠. 그리고 커피 좀 줄여야 돼요. 그게 굉장히 좋은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스레터 이런 것들이 제가 하고 있으니까 존리의 부자학교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양한 또 방법으로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액션입니다. 아, 그때 할 걸. 아, 2년 전에 할 걸. 저한테 5년 전에 제 말 들은 분들은 지금 다 경제독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여러분들 라이프가 어떻게 될 건가? 나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손자들 다 같이 경제독립하는 게 오늘 당장 시작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미 하고 계시다 그러면 절대 중단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눈 딱 감고요. 제가 한 대로 해보세요. 5년 정도만. 그러면 여러분들, 아, 그때 5년 전에 하기를 잘했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행복이죠. 근데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여러분 매일매일 부자가 되는 라이프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